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주식상담 전화,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목요일장 비도 오고요. 시장도 좀 우중충했습니다. 이 미국발 기술주 투매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반영이 된 건데요. 장중 한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,800포인트가 무너지기도 했지만 좀 막판 들어서 외국인의 좀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낙폭을 많이 그래도 만회를 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나마 볼만한 거 원전 관련된 종목이었는데요. 오늘 아침에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윗골이 달았던 종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네, 저희가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정성스럽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.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, 문자번호, 그리고 유튜브까지 열려 있습니다. 전화 02-2000-4919번이고요.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. 네,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.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좀 시장이 많이 밀린 만큼 저희가 좀 긴급 진단 도와드려야겠죠.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오늘 이 반도체 종목을 빼놓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두 미국 대통령 대선 후보의 이런 발언 때문에 반도체주들 계속해서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데요.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. 어제 대만이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는데 대만에게 보조금을 수십억 달러씩 주고 있는데 다시 대만으로 이들은 그들의 기술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. 또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 대중 제재를 강화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니케이 지수부터 각권 지수까지 아시아 증시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무너지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. 그렇다면 두 분의 반도체주들에 대한 전망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두 분의 의견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.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. 사실 뭐 이틀 전인가요? 네. 반도체주 저희가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두 분 다 부정이셨잖아요. 그러니까요. 오늘 이 두 분은 긍정이시네요. 네, 그러면 일단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. 사실 간밤에 TSMC가 큰 폭으로 밀렸었는데 또 오늘 장중에 TSMC 실적이 나왔어요.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는데 이 소식으로 오늘 열릴 미증시에서 TSMC가 반등해 줄 수 있을지 또 내일 국내 증시 반도체주는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? 일단은 내일 반도체는 움직일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지금 이제 주간 시간에서도 특히 엔비디아나 TSMC, ADR 같은 경우는 한 4% 이상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. TSMC 실적을 보고 이제 어닝컬을 보더라도 이게 올해 이제 생산력을 캐파 2배 이상 늘릴 거고 내년에도 2배 이상 이제 늘리는 이제 모습을 좀 보여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기존의 뭐 애플향이나 뭐 엔비디아 향에 따른 그만큼 실적이 계속 꾸준히 좀 성장하는 이제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사실 뭐 아무리 트럼프가 그렇게 대만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TSMC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TSMC가 좀 갑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과연 이 제재를 하게 되면은 애플이나 이제 뭐 그 나라에 있는 뭐 애플이나 아니면 테슬라나 다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, 인텔도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마이크론이나 인텔이 성장하는 구간은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은 굳이 그렇게 해서 미국 대한 시민의 표를 지지받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오늘 TSMC 실적이 나오고 나서 결국엔 분위기 자체가 반전이 됐다라고 해봤을 때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 25일이죠.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31일 날 삼성전자 이제 퀄컴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한 일정에 따라서 그동안 주가가 빠져왔던 부분들을 충분히 다 메꿀 수 있는 자리까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자체가 사실 뭐 고점이 피크 아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하나 흘러가는 저는 흐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게요. 지금 TSMC 개장전 거래가 시작됐는데 6% 상승으로 지금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부디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주에게 좀 힘이 돼주길 바랍니다. 네. 오늘 밤 미장 흐름이 정말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요. 그러면은 TSMC 실적도 저희가 좀 알아봤으니까 다음 주에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좀 나오게 되잖아요. 네. 이 부분은 지은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처음으로 그 실적이 약간은 하향 조정이 되긴 했거든요. 근데 다만 그래도 25년 실적은 약간은 상향이 됐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추고 봐야 될지 다음 주 실적 좀 지켜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?
네, 일단은 뭐 하향됐다고 했을 때 오히려 결과치를 봤을 때 좋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좀 우호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보다도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31일에 삼성전자의 이제 컨콜에서 만약에 HBM3E에 대한 12단 통과의 여부가 혹시라도 이야기가 참 자세히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좀 더 우려스러울 수는 있겠다. 투심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일단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12단을 납품했던 기업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2단 쪽에서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심이 좀 작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좀 포인트가 될 만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 삼성전자 HBM 관련돼서는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, 뭐 안 했다, 뭐 맞다, 아니다 이렇게 찌라시성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3분기에는 HBM3 12단에 대한 통과 여부는 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따라서는 움직임을 봐야겠지만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좀 달랐는데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기대 심리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물론 이대로 SK 하이닉스가 주가의 흐름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이슈 HBM3 12단, 뭐 8단과 12단 지금 같이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12단 쪽에 좋은 이유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감도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같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시기에서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게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 때 그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.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우려가 생기셨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보유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좀 우려감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은 좀 투심에 있어서 물론 TSMC가 실적이 잘 나오긴 했더라도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앞으로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비중적인 부분들을 좀 조절하셔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좀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건 조금 불가피한 것 같고 좀 결국에 변동성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확실한 좀 실적이 필요한 것 네. 같긴 합니다. 다음 주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게요. 네, 그럼 다음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. 네. 오늘 장 막판에 삼성전자 매수세가 갑자기 몰리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. 중국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. 저희가 직접 해석을 해봤습니다. 네, 삼성전자 HBM3E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. 과연 이 두 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실지 참 궁금합니다. 네.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이게 뭐 부인한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제일 삼성전자한테 바라던 게 이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잖아요. 맞아요. 과연 이 보도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지 어쨌든 장막판에 오늘 삼성전자가 주가 들어올리긴 했잖아요. 네. 좀 뭐 사실이다 쪽으로 보고 투자를 좀 임해봐야 될까요? 저는 사실 한 달 전부터 외국인들은 이미 알고 사실이라는 기정하에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때가 언제냐면은 대만에서 컴퓨텍스 열렸을 때 젠슨왕 회장이 대놓고 얘기했죠. 네네. 실패설 아니다. 뭐 어느 정도 조건부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다. 왜냐면은 이제 7월 달부터 지금 블랙의 가속기 이제 자회도 생산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이유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만으로는 이거를 사실 캐파가 그렇게 꽉 차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가 들어와야 가격적인 부담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물론 이제 다음 주 이제 31일쯤에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뭐 대만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도 계속 꾸준히 좀 얘기를 해왔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. 실제적으로도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꾸준히 지금 숨겨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외국인은 아까 보시면은 삼성전자 거의 한 달간 거의 5조 이상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 반면에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만 해도 거의 7, 8천억에 대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. 아까 이지현 대표님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분위기는 삼성전자가 이 분위기를 돌파구를 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물론 파운드리 자체는
최근에 뭐 아직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레거시와 HBM만으로도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% 있다가 플러스 네. 1.7%로 끝났습니다.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반도체 소비장 아니야 피크아웃이야 끝나야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야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살 수 있겠다. 삼성전자 밸류체인 있다는 저는 봐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섹터는 어떨까요? 삼성전자 향 CXL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. 네. 삼성전자가 CXL 솔루션 브리핑을 열었다고 합니다. 오늘 엑시콘 같은 관련주들이 급등세 연출했는데요. 두 분의 의견 어떤지 두 분의 의견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. 네, CXL 쪽으로 다시 순환매가 돌아갈까요? 오, 두 분 다 긍정을 주셨습니다. 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. 사실 CXL도 반도체 섹터 안에서 좀 순환매가 돌았던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. 이제 좀 다시 그 차례가 좀 돌아올까요? 아니면 반도체가 지금 워낙 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지요? 오히려 반도체 다른 종목들이 좀 안 네네. 좋을 때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CX의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투심이 이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오늘 이제 후반에 엑시콘, 뭐 네오셈 그리고 오키스전자 이런 종목들 다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아마 내일까지도 시세의 연속성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CX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가 올해 2분기에 CXL 2.0을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테스트를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고요. 2028년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1위의 선두주자를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공공연하게 해왔습니다. 지금 HBM 쪽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승기를 뺏기고 나서 굉장히 좀 속상한 부분들을 CXL로는 꼭 반드시 만회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들이 있는 상황인데 아마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도 계속 좀 치열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지금 CXL 3.1 버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제 2028년까지의 이런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서 좀 더 기대감을 키워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HBM3 12단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도 중요한 과제이긴 하겠지만 시장의 반도체 관련돼서 약간의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좀 재료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시장에선 좀 반가운 이슈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관련해서 엑시콘 뭐 이런 종목들은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저는 더 끌고 가시는 부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신규 접근에 대한 분들은 이미 좀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보시면서 비중을 나눠서 진입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최근에 그래도 반도체 업황 자체에 좀 악재에 대한 부담이 좀 증가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CXL 섹터만큼은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두 분의 긍정 의견까지 저희가 또 들어봤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를 전반적으로 짚어봤으니까 그럼 내일은 우리가 어느 섹터, 어느 종목 그러니까요. 안에서 조금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. 두 분께 한번 저희가 받아봤어요. 일단 화진 과장님의 픽도 한번 들어볼게요. 어느 섹터 좀 보고 계세요? 폴더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좀 생뚱맞을 수는 있는데 아이폰 쪽이요? 네, 아이폰 쪽으로. 미리 사자 이런 건가요? 뭐 대만 쪽에서도 계속 이제 그런 애플이 뭐 한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폴더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애초에 지금 애플카를 지금 포기를 한 상태고 흔히 이제 모빌리티를 포기하고 모바일 쪽으로 좀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. 물론 올해 뭐 옴디바이스 AI 접목한 아이폰 16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이쪽에 대한 이제 성장보다는 향후에 폴더블 쪽에 대한 폼팩터 변화를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26년도에 이제 아이폰이든 아이패드든 양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 올해 한 10월쯤에는 부품사들은 다 세팅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애플에 들어가는 부품사들이 다 정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죠. 지금 막 하웨이도 나오고 샤오미, 아너 여러 중국 폴더블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올해 2,650만 대 정도가 이제 폴더블 판매량의 가이던스면은 만약에 내후년 26년쯤에는 실제적으로 아이폰이 왔을 때 그 1억 대까지 판매 데이터가 올라갑니다. 실제로 애플이 4천만 대까지 팔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UTI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? 실제적으로 UTI는 우리가 이제 이 폴더블 뒷면에 있는 윈도우 네. 커버 글라스를 만들긴 합니다. 근데 이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UTG라고 해서 울트라 씬 글라스. 여기는
이 표면의 굉장히 주름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이게 폴리머 기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 이것을 팽팽하게 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미국의 코닝사가 이제 고릴라 글래스를 만드는 업체인데 실제로 UTI와 이제 250억 가량의 이제 협약을 맺었고 결국에는 애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UTI가 그걸 펼 수 있는 폴리머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폴더블 쪽은 아마 UTI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애플의 폴더블 폰도 참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 UTI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지은 대표님의 탑픽 종목도 궁금합니다. 어떤 쪽 보고 계실까요? 네, 일단은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와 화장품 관련된 모멘텀 두 가지 가지고 있는 대봉 LS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.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펩타이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기업과 협력 소식이 나왔습니다. 펩타이드는 이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됐을 때 모공 개선 그리고 피부 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점이 있다 보니까 화장품 이제 펩타이드 성분으로 만든 화장품이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디 브랜드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펩타이드 성분으로 한 화장품들도 인기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돼서 모멘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도가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삭센다 특허가 이제 내년에 만료가 되다 보니까 후발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실적을 이와 관련돼서 지금 당장 만들어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기회를 좀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리라글루티드 비만 치료제 시제품에 대한 출시 소식도 나왔었던 기업인 만큼 GLP-1 유사체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종목, 그런 종목들을 찾기 때문에 화장품과 비만 치료제 두 가지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대봉 LS 지금 주가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 진입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워낙 또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어지러운 악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대안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까지 두 분께 받아봤습니다. 내일장 대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.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-2000-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. 이쪽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네, 그럼 저희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